저는 일주일에 평균 하루 이틀 정도 술을 마십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위스키 가리지 않고 다 먹는데요. 세계 192개 국가 중 1인당 알코올 섭취량 22권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어떤 술이 제일 많이 팔릴까요? 정답은 맥주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대한민국 모든 술꾼들이 술값으로 쓰는 돈의 54%가 맥주값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전통주 막걸리, 한국인의 소울푸드 소주를 몰아내고 맥주가 인기를 끌게 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전에 먼저 대한민국 맥주의 역사부터 살펴봅니다. 딱 한마디로 대한민국 맥주의 시작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맥주 공장이 지어진 건 1933년 일제강점기 일본군을 처먹이려고 일본인들이 세운 조선 맥주와 소화 기린 맥주입니다. 그러던 1945년 원자폭탄 두 방의 일제시대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 맥주 공장은 일단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53년 한국 민간 기업이 되면서 소화 기린 맥주는 동양 맥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 맥주는 돌고 돌아 지금의 하이트 진로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테라에게 밀렸지만 시장 점유율 60%를 넘겼던 카스는 원래 진로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미국의 쿠어스와 합작해 만든 진로 쿠어스가 카스라는 브랜드를 탄생시켰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진로 그룹이 휘청이면서 오비 맥주에 팔아버렸다는 슬픈 사연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간은 2005년으로 흘러갑니다. 확실히 소주보다는 맥주가 돈이 되는지 몰라도 맥주를 만드는 하이트 맥주가 소주를 만드는 진로를 먹어 삼키면서 한국 맥주는 오비와 하이트 진로의 과점시장 체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맥주 좀 먹어봤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온 수입 맥주 예찬론과 갈수록 낮아지는 수입 맥주에 대한 세금 부담, 4캔에 만원에 파는 수입 맥주의 파상 공세에 국산 맥주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장 큰 캔 맥주 유통 채널인 편의점 업계를 기준으로 2017년부터 수입 맥주가 국산 맥주를 역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입 맥주가 대한민국 맥주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봉에 선 나라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입니다. 일본은 2009년 버드와이저를 대표로 한 미국 맥주를 꺾고 대한민국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후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그 어떤 나라에게도 내주지 않으면서 한국 시장에서 톡톡히 재미를 보게 됩니다. 10년 동안 한국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일본 맥주. 일본이 수출하는 맥주의 60%를 한국에서 사가고 있으니 이보다도 확실한 돈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일본 맥주 업계에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됩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를 뺏긴 적 없던 일본.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일본 맥주 불매 운동으로 인해 2019년 7월 호가든과 블루문, 스텔라 아르두아를 앞세운 벨기에로 1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일본의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은 7월 16%에서 8월에는 2.8%로 9월에는 고작 1.5%, 중국 맥주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9월 맥주 수입액 자료에 의하면 9월 한 달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달랑 6,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겨우 720만원어치에 그쳤습니다. 다시는 일본이 한국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대한민국 산업계에 타격을 주려던 아베 정부의 계획.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어디서도 일본 때문에 공장이 멈췄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반면 오래 못 갈 거라는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용하지만 강력해지고 있나 봅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처럼 이런 사태를 만든 당사자인 아베 정부의 노력이 일본 맥주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또다시 일본 왕족 출신으로 일본의 여러 혐한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만 일삼는 혐한 극우파 중의 끝판왕으로 알려진 다케다 츠네야스는 지난 1월 일본 지역방송 요미우리 TV에 나와 한국인들은 일본 맥주 없이 못 살 거라며 조롱해왔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 맥주 수출 막으면 한국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 시작 100일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10년간 우리나라 수입 맥주 시장에서 왕좌를 누리던 일본산 맥주들은 모두 매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8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22만 3천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4토막이나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죠. 그 우리 끝판왕이 말한 대로 엄청난 일을 직면하고 있나요? 아니요. 너무 평온한데.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도 일본 맥주 수출액 급감에 대한 뉴스들을 연달아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작 30% 감소 정도를 예상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97% 감소라는 건 거의 전멸이란 거잖아. 일본산 맥주 맛있는데 각 맥주 회사의 데미지는 괜찮은 것일까? 2017년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맥주 전세계 수출액의 63%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한국 의존형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한국에서만 80억엔, 하나로 800억원 정도를 벌어갔지만 올해는 100억원도 요원해 보이네요. 건투를 빌어요. 일본이 원인 제공을 했는데 사사건건 한국에 대해 신경 쓰고 떠들고 다니네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일본은 왜 한국을 신경 쓰고 자국의 큰 재해와 인명사고보다 한국의 정치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걸까요? 하루빨리 그 짝사랑 버리길 바랍니다. 음식점도 맥주 불매 되지 않을까? 일본 맥주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 다케다 츠네야스 씨도 이전에 이것을 지적했었고
한국은 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일본은 팔고 싶지 않아라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야. 한국과 의견이 일치된 것이고 내친 김에 맥주 수출도 규제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본이 맥주 수출을 규제까지 해준다면 남은 3%의 구매층도 아예 사라져서 0에 수렴하겠네요. 뭐 일본은 늘 그랬듯 우리가 수출 규제해서 그렇다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겠지만 어찌됐건 완벽한 근절이 될 테니 한국으로선 나쁠 이유 없습니다. 일본이 불매운동을 할 만한 한국 제품은 김치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기껏해야 여자들이나 아줌마가 한국에 놀러가는 것을 막거나 케이팝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런 째찌한 짓은 일본인들은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일본이 갈라파고스라는 말이 있는 거겠죠.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한국 가전을 놔두고 소니, 샤프, 파나소닉을 구매하고 있는 뒤떨어지는 나라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으니까요. 일본인들이 한국 제품 불매를 하던 하지 않던 한국에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일본 관계 기업들은 수출 창구가 막혀서 아주 곤란할 지경이네요. 일본의 자기적 수출 규제에 맞선 한국의 대응은 장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참에 일본 제품들은 더 발본색원해서 한국 수출 의존 형태인 일본을 정밀 타격했으면 좋겠네요. 수입 맥주 부동의 1위였던 일본 맥주 수입량이 급감세를 보였습니다.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 없던 일본 맥주는 불매운동 후 3위, 지금은 1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의외로 화났다기보다는 서운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맛있는데 유감이다 라며 미안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사히 맥주의 임원은 한국 동포라고 라며 임원 중 하나가 동포임을 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시한 일로 늘 마시던 술 종목을 바꾸다니 진정한 술꾼이 아니다 라며 한일 관계보다 술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음료 마시게 할 일은 없다 라며 맥주에 자부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다니 불행한 소비자네요 라며 먹고 싶은데 참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산 맥주는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고 불매운동 전까지는 1위였다. 불매운동 시작 후 3위로 떨어진 후 더 떨어졌다 라며 이 상황을 알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국의 유별난 일본 차별, 8월 맥주 수입량 756만 6천 달러에서 22만 3천 달러로 일본 혐오다 라며 맥주를 마시지 않는 게 일본 혐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안 돼, 더 마시고 응원해야지 라며 먹어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 맥주가 더 맛있을 텐데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는 거겠지 라며 끝까지 일본 맥주 구심을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 소주라는 것을 처음 마셔보았습니다. 자몽 맛이 왠지 포카리 스웨터 같다. 맛은 나쁘지 않지만 다음날에 남을 것 같아 라며 한국 술 마시고 있는 것을 인증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맥주만 8억엔 줄고 일본산 사케와 소주도 합치면 20억엔 줄어들었을 정도? 한국에서 맥주 수출만 5조엔, 수입은 2조엔이다. 일본이 3조엔이나 이익 보고 있었는데 일본이 너무 손해보는 것이다. 바보 같은 아베 외교 라며 아베 정부의 외교력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도 한국산 파프리카 안 살 거야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격감 어느 정도입니까? 라며 피해를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맥주 같은 건 여러 나라에 많이 있으니까 지금 한국 사람이 굳이 일본 맥주를 마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라며 손님에게 갑질하는 일본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해도 일본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일본의 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소비 증세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 라며 아베 정부의 소비 증세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맥주 판매량 급감에 혐한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섭섭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현재 일본 맥주 수입 제로인 상황이죠. 그래도 일본의 혐한 언론들은 불매운동이 곧 끝날 것이라 하고 일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외쳐대고 있지만 이는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 실제 일본 기업들의 사정은 그렇지 않은데요. 한국 수입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아사히 맥주가 어떤 타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아사히 맥주의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데일리 신초는 아사히 그룹 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CEO인 코지 아키요시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한일 관계의 악화로 한국에서 대규모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사히 맥주는 어떤 상황인가 하는 질문에 코지 대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 슈퍼드라이 맥주의 매출이 일본 외 지역 중에 가장 큰 시장이었으며 한국에서 8년 연속 수입 맥주 1위였지만 이제는 그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냐는 질문에 코지 대표는 이전에도 한일 관계 악화는 있어 왔지만 소비자의 영역에서는 일본 제품들이 소비되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이어서 코지 대표는 현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낙연 총리가 일본 방문 당시 한국과 일본의 1500년의 역사 속에서 불행한 역사는 50년밖에 없었다고 말한 부분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1500년은 우리가 쌓아가야 한다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일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코지 대표는 지금은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한국에서 8년 연속 1위였던 만큼 한국엔 많은 고객이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회복 조짐이 보이면 또다시 한국 시장에 주력하고 싶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덧붙여서 한국 경제가 지금 피폐해 있음을 감안하면 경제 교류, 외교도 포함하여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강한 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코지 대표인데요. 기사는 최근 일본 불매운동에 엄청난 장작 역할을 했던 유니클로의 광고를 언급하면서 유니클로에게는 이것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고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이렇게 커질 것 또한 외무성과 총리관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라는 우려를 전합니다.
하지만 말은 바로 해야 하는 부분이 불을 보듯 결과가 뻔한 일을 자신들이 자초해놓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건 좀 과한 어거지가 아닌가 하는데요. 유니클로의 광고만 봐도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보여진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한 내용을 광고에 담아놓고서도 광고에 담긴 자신들의 의도를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모두가 다 알아채버린 것이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이라는 건가요, 지금? 누가 봐도 자업자득인 상황을 청천벽력이라 표현하는 것은 글쎄요, 개그라고 받아줘야 맞는 거겠죠. 어쨌든 아사히의 입장에서는 약 4년 정도 사이에 유럽과 호주에서 공격적인 인수 작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된 상황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에서 수입 제로 현상이 일어났으니 큰 타격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인데요. BK뉴스 제작진은 한국 시장을 버려도 아무 문제 없다는 혐한 언론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일생을 살면서 아사히 슈퍼드라이인지 다라이인지 하는 맥주를 포함 일본산 맥주를 단 한 방울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아사히와 일본산 맥주들의 한국 시장 재진입 희망사항을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